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 강사 안명자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인데요.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 존중이라고 하는 나와 다른 서로 경계를 알고 존중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신체 안전입니다. 내 몸은 주인이고 나도 소중해, 상대방도 소중해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폭력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강간, 신체적으로 피해가 엄청 많이 있는 이런 것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모든 폭력적인 행위를 성폭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허락 없이 강제로 몸을 만지고 때리고 하는 것들, 그리고 허락 없이 강제로 성적인 것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몸에 대해서 우리가 놀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성폭력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성범죄에 대한 것들은 힘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양육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런 예방 교육은 사후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방책이 우선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과 성폭력 상황에서 우리가 약자인 피해 장애인들이 힘이 강한 행위자에게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은 되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른들의 인식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보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리와 존중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안전적으로 가장 보호해야 되고 예방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교육의 인식 변화는, 우리가 교육에 앞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배려해주고 공존하면 되게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통과 공존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물론 우리가 인사하는 거 아니면 자기 표현들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은 만들어가고 장애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하는 내용에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할까요? 장애인들도 성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며 성적 호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성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발달 인지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교육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한 용어와 함께, 그리고 성적인 여러 가지 행동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눈을 못 맞히는 우리 장애 자녀가 있다면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그리고 짧은, 그리고 용어, 단어, 제스처, 표정,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가 장애인 쪽으로 강의한 지는 2004년부터 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 대상들 그룹을 10년을 만났거든요. 1년에 10회씩 10년을 만났었는데
정말 초등학교 6학년에서 나중에 성인 돼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만났거든요. 10년 동안에. 근데 정말 변하지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해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달라지고 변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경계 존중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동의와 허락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사람과 사람 간에는 보이지 않는 사적 영역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경계 존중 문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좀 들어보신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에는 보이지 않는 사적 영역이 있는데요. 친밀한 간의 가장 가족과 연인들 거리는 손 하나 뻗는 거리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이 있는 곳은 특히 학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보호시설이라든가 있는 곳은 공적인 공간입니다. 최소한의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1m 20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적 영역을 들어가면서 함부로 했을 때 우리는 갈등과 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라 하는 이곳을 쉽게 말하면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허락과 동의가 있어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만질 때는 우리는 꼭 허락이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주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숲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휠체어를 우리가 밀어줄 수도 있고 손을 잡고 갈 수도 있고 팔짱을 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자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뒤에서 밀어줘도 될까? 밀어줄게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좀 그래도 의사소통이 되는 친구에게는 엄마가 아빠가 손을 잡고 가도 될까? 손 잡아봐도 돼? 라고 조그만 거 어떤 것이라도 아이에게 허락을 구하면서 아이가 뭐 내려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만약에 침묵일 때는 이거는 예스가 아니라 너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물어봐주는,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몸을 만질 때 먼저 양육자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물어봐 주는 거, 이것이 훈련되면은요, 누가 내 몸을 만졌을 때 왜 물어보지 않지? 이건 아닌데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싫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녀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 경계 존중에서 우리가 원칙이 있습니다. 나와 너의 경계를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소중하면 상대방도 경계를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했을 경우에는 노라고 말해도 괜찮아 라고, 그치만 또 노라고 말 못해도 너 잘못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꼭 내 몸과 상대방에게 동의라고 하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일어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허락과 동의라고 하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훈련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거를 뭐 학교든 아니면 많은 지인들하고 모였을 때도 아이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도와준다고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나 손 잡아봐도 될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부모님들도 안아줘도 될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신체 안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나의 신체적인 것들을 보여준다든가 만진다든가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어보지도 않고 몸을 만질 경우에는 우리가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자기 표현인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면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체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요, 이제 남학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부모님이 위에 티가 예쁜 꽃이 있는 티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꽃이 예뻐서 예뻐라고 가슴을 이렇게 만졌는데 그 가슴을 만지는 그 순간 그 만짐으로써 그 약간 손에 뭔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계속 엄마 가슴을 예뻐 예뻐하고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꽃이 없어도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가슴을 만지지? 이쁘다. 처음에는 이제 엄마를 예쁘다라고 한 줄 알고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가슴을 꼭꼭 눌리는 것을 알고 이 아이가 좀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도 소중하니까 만지니까 불편해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그래 너가 어디서 만지겠니? 그래 알았어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뒀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집에서는 엄마를 만지지만 이제 통합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럼 학교 가서 누굴 만질까요? 우리 6학년 반에 있는 여학생을 만지게 되죠. 그럼 교실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2달 동안에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도 안 되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정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발달 장애가 있었던 이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고요. 안 된다고 손 만지면 안 돼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2달 동안 이 아이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근데 2달이 지난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너무 놀랬죠, 제가. 왜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그동안은 이 아이가 계속 친구들을 만지고 해서 계속 이 학부모님들로부터 민원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러면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애가 반복적으로. 그래서 만지지 않았던 거를 이제 행동 수정을 했던 자 여기에서도 똑같은 이 행동도 우리 영어 단어 같은 걸 외울 때 그랬잖아요. 엄청 많이 외웠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또 걸어 다닐 때 수십 번 넘어지잖아요. 한 번 알려줘서 아는 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다음에는요. 어떤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또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교육이 들어갔는데,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엉덩이하고 스타킹을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친구들 만졌고, 결정적으로 문제된 거는 이제 스쿨버스에서 이제 그 다른 친구인지도 스타킹을 만진 것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되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 이제 엄마 스타킹을 만졌거든요. 엄마 스타킹을 만졌는데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만지니까 아유 너도 남자라고 그래 만져라 이러면서 이 어머니 생각에서는 얘가 스타킹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스타킹을 다 이렇게 많이 만지게 되면 더 이상은 재미없어서 안 만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타킹은 이런 색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정말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색깔별로 스타킹을 다 사다 주면서 만지게 해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장애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안 만졌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집에서는 엄마를 만지고 스타킹을 다 만졌는데 학교를 오고 복지관을 가고 그러면은 스타킹을 신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을 그때부터 만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처음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부분을 꼭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도 동의 허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자, 2번째 거는요. 전공과에서 이제 대학이죠. 뭐 보통 학교가 이제 전공과가 이제 대학생들인데요. 전공과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 아이가 되게 이제 좀 되게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성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너 대학 가면 너 사귀어도 돼. 대학 가면 손잡아도 돼. 대학 가면 모든 걸 해도 돼. 이걸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대학생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입학식 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커플이 됩니다. 커플이 되고 그동안은 내가 관심 많았던 스킨십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이 여학생에게
정말 정말 쉬는 시간마다 시시때때로 스킨십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거든요.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물론 비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그러죠. 커플이 있다 그러면 야, 행동 좀 조심하고 서로 예절 지켜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 간에도 서로가 지켜야 할 예절. 그러려면은 데이트 신청하는 거, 그리고 데이트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복지관에서 있었던 사례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요새 장애인 친구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인가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이제 사진을 탁 찍었죠. 자, 우리가 이거 뭐예요? 상대방의 우리가 허락 없이 불법 촬영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그 사진을 딱 찍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와, 너 사진 진짜 잘 찍는다 라고 칭찬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우리가 아무리 예쁘고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 없이 찍는 것은 이거는 범죄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와, 이 장애 친구가 찍다 보니까 너무 잘 찍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찍은 거에 대해서 칭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꼭 우리가 좀 지도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아이는 집에 와서 부모님하고 동생을 자꾸 옷을 벗어서 이제 자꾸 찍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와, 얘가 이것도 하네, 이것도 하네. 물론 놀랍죠. 그렇지만 그 놀람에서도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꼭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체 접촉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성폭력에 대한 예방법, 대처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안전한 느낌, 위험한 안전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안전한 느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든 복지관이든 우리가 활동한 데 있어서 있었던 것들을 가족들하고 서로 얘기 나누면서 소통하고 눈 마주치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안전하고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갔을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쌩 하고 달려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오,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위험하지 정말 위험한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방법에는 좋은 접촉, 나쁜 접촉이 있어요. 좋은 접촉은 뭐냐면 우리가 가족들이 와, 너 오늘 너무 잘했구나 하면서 토닥토닥 안아주고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아마 느낌이 어떨까요? 좋은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거는 좋은 접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면서 속옷 속에 있는 몸을 만진다든가 우와, 예쁘다, 너 잘생겼는데 하면서 우리를 안는다든가 쓰다듬으면서 엉덩이를 툭툭툭 친다든가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몸을 이렇게 만진다든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성적인 것을 하려고 한다든가 자, 이랬을 때는 어떨까요? 기분이 나쁠 거예요. 이거는 나쁜 접촉입니다. 그래서 나쁜 접촉일 때는 혼자 비밀을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싫다고 말해도 되지만 말 못해도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거. 그 대신에 꼭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방법에는 좋은 비밀, 나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토요일 엄마가 생일이에요. 그러면 가족들끼리 너는 있잖아. 그림을 그려서 축하 그 카드를 써줘. 아빠는 여러 가지 케이크라든가 맛있는 거 이벤트를 준비할게. 아빠하고 우리 가족들이 엄마 몰래 이벤트를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비밀을 지키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엄마가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해줬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이거는 좋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야, 나 너랑 있잖아. 오늘 놀았던 거 누구한테 말하면 너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야, 비밀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강제로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을 비밀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비밀은
지키지 않아야 되는 나쁜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비밀, 나쁜 비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요. 혹시 아이들에게 비밀을 얘기할 때 야단치고 혼내키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주의 있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길을 가다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서 대처법이 좀 필요한 것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도와달라고 한다든가 선물을 준다든가,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길을 가면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까? 모르는데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선물을 준다고 할까? 자, 그럴 때는요. 괜찮아요. 저 빨리 집에 가야 돼요. 다른 어른에게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나는 착한 어린이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자,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 친한 이제 부모님들하고 잘 지내거든요. 우리 또 장애인 이제 부모의 그 저기 가족들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또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도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누구와 있는지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맛있는 거 먹고 가랬을 때는 잠깐만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어보고요. 자, 요런 것들은요, 우리가 되게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모 복지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을 38회 하고 두 번은 그 1박 2일로 캠핑까지 가가지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40회를 강의를 이제 그 교육을 지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평가가 뭐였냐면, 그 놀이터에서 이제 그 누가 이렇게 오면은 맛있는 거 준다 그러면 따라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 올 동안 요서 친구들하고 5명이었는데요. 기다려 주는 거. 이게 약속이 2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반장을 또 뽑았어요. 2명을.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친구들이 어디 가지 않고 선생님이 잠깐 갔다 올 동안 5명 다 기다리고 어디 가지 못하게 해주자.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런 부분들을 3명을 이제 투입을 했어요. 어떤 아이는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관심이 많았고요. 어떤 아이는 이제 음료수, 이거 되게 관심이 많았고, 어떤 아이는 이제 예쁘다 칭찬한 것을 좀 약간 그게 좋아하는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1년 동안에 이 성교육을 거의 40회를 했기 때문에 정말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그 1년 동안에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정말 정말 활동도 많이 하고 역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와, 이 아이들이 한순간에 관심 있는 거는 금방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하고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잠깐만요. 뭐 엄마에게 아빠에게 물어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든가 나를 아프게 한다든가 기분 나쁘게 했을 때는 하지 말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거. 왜냐면 어른들에게 뭐 싫다고 얘기하면 난 착한 어린이 아닐까? 뭐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고 했을 때는 기분 나쁘다 말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안전한 곳, 위험한 곳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하고 이렇게 뭐 주변에서 갈 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 곳이라든가 아무도 없는 놀이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람이 없는 구석진 곳, 주차장, 계단 이런 곳들은 위험한 곳이거든요. 와, 여기서 있잖아. 혼자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있잖아. 혼자 있다든가 했을 때는 절대로 다니지 말고 꼭 누구랑 같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위험한 곳이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슈퍼가 있네. 약국이 있네. 여기는 있잖아. 뭐 여러 가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좀 나눠주고요. 그리고 뭐 가장 가까운 뭐 슈퍼라든가 약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누구누구인데요. 혹시 만약에 혼자 가게 되면 혹시 조금 불러서 데리고 있어서 연락 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전 지도이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고로움은 좀 해 놓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뭐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고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정말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나를 아프게 했을 때는 싫다고 말해도 괜찮고, 말 못했을 때는 꼭 엄마, 아빠, 선생님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있었던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랬을 때 조용해. 다음 얘기해. 이렇게 잘라버리지 마시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왜냐하면은요. 제가 뭐 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요. 이제 제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막 붓다를 막 들고 오는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그동안 1학년 친구였는데요. 갑자기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생각이 나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요 놀이터에서요 이 스마트폰하고 이거 하고 있었는데요. 뭐 어떤 그 옆에 오빠가 저를 오라고 하면서 하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그날 그 제 강의를 듣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걸 말을 해요. 그럼 그 담임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 그랬어? 그래 가지고 이걸 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누구누구야.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잖아. 그리고 너한테 있었던 거 나 관심 없거든." 이러면서 탁 잘라 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자, 우리가요. 자녀들이 문득문득 밥을 먹다가도 뭐 어디 가다가도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얘기를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한 번 우리 아이에게 또 한 번의 여러 가지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길들이기 과정에서 잘라주는 스톱해주는 이런 역할이 우리는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너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고 꼭 우리는 도움을 받아서 엄마 아빠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 장애 친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들이 막 화를 내고 막 울고불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정말 정말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울고 속상해하는구나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우리가 걱정하지 말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전지킴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 뭐 병원 선생님, 상담 선생님, 복지관에서는 뭐 선생님, 가족에서는 누구. 그래서 안전지킴이가 누구누구일까를 좀 이렇게 지정해 놓아서 아이들이 말할 수 있고 편하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가족들 뭐 사진이라든가 뭐 그림 같은 거를 쫙 놓고요. 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 한번 너가 이렇게 골라볼래? 이렇게 해서 아이가 선택해서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허락 없이 만지는 사람은 조심할 사람은 누구이고 내가 초대하고 인사할 사람은 누구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놓으면 어떨까 그런 것도 되게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내가 가다가 누가 나에게 몸을 만진다든가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랬을 때는 빨리 도망갈 수 있으면 빨리 도망가서 가장 가까운 가게집에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가 뭐 슈퍼라든가 약국이라든가
편하게 아이들하고 안면이 있는 곳을 아이들 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아이들이 하루에 있었던 것들을 말할 수 있게끔. 그러려면은요, 오늘 학교 와가지고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말하기가. 그래서 하루에는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점심은 맛있는 거 먹었어? 요 정도. 그럼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때서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 스톱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자꾸 물으면 그다음부터는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거기 이제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2, 3일 있다가 하나 더 묻고 또 이제 그걸 갖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면서 아이가 자기 표현하고 있었던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집에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잘했어 이거보다는 와 너 너무 잘했어 리액션 해줘가면서 아이를 칭찬해 주는 게 아이가 점점점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 잘했어. 에이 알았어. 이렇게 하면 내 기준에서 아이를 평가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어머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아이가 정말 리액션을 해주면서 아이가 칭찬으로 엄마가 정말 저런 모습이구나 아빠가 저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하는 것들, 안심시켜 주는 것들, 그리고 너 잘못이 아니야라고 하는 자, 아이에게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중간에서 얘기를 해줬을 때 차단한 역할. 이걸 이제 그루밍이라 하거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아는 사람들 의해서 우리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차단 역할을 해주는 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것들이 정말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에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정말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길을 가다 넘어지고 다치는 것처럼 어디 부딪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울고불고 막 놀래가지고 이러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모습을 보고 더 막 아이들이 겁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심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양육자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112라든가 1366 전문 기관에 꼭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해바라기 센터, 뭐 상담, 법률, 의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양육자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할 때는 이상하게 더 많은 일들이 커지면서 이게 막 법적뿐만 아니라 감정들이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학교라든가 복지관에서 뭐 엉덩이 이렇게 만지고 뽀뽀하고 우리 또 장애인 친구들은 와락와락 앉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누가 와서 안아주고 와, 뭐 뽀뽀해주고 와, 이걸 또 많이 이렇게 하신 분들 가끔 있어서 이러고 하는 또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 본의 아니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님 막 해결하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그냥 이렇게 막 법적으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거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방법에 대해서 뭐 신체 안전이라든가 허락과 동의라는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우리 예방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요. 마스크를 하고요. 우리가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전하고 폭력 없는 세상에 살아가려면 정말 안전한 사회 물론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폭력의 인식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은 누가 다 해주고 돌봐주면 좋지만 어려움이 있을 땐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실천하고
그리고 변화되고 인식을 달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안전한 사회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 눈높이에 아이가 여러 가지고 있는 인지에 따라서 제가 말한 것들을 우리 양육자 여러분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서 지도를 좀 해주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치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변하더라는 거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요. 우리가 함께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